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그린벨트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도시의 확장을 막고 또 도시의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등 공익적인 기능을 해왔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린벨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린벨트가 40년 전에 지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순기능 역할을 해오면서 어떤 국토 정책 중에 좀 모범 사례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해제와 규제 완화 이제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40년도 훨씬 넘었네요. 네. 72년부터 이제 지정이 되어 왔는데, 당시에 이제 개발 독재 그 시대라고 많이 불렸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여튼 강제로 이런 엄청난 면적의 땅을 규제한 거죠. 묶어버린 거죠. 네. 그리고 나름 개발 독재 정부였지만 환경 보전이라든지 녹지의 가치를 미리 내다본 어떤 선견 지명이 있었다라는 또 평을 나름 하게 되고요. 네. 그것이 이제 줄곧 잘 지켜져 오다가 계속 그 개발 압력, 특히나 이제 또 민주화가 되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한 16,000여 명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의 불편이라든지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해제 압력을 이제 받아왔고, 예. 그리고 많은 규제나 생활 불편 사항들은 해소가 됐죠. 그러면서 이게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할 것 같은 DJ 정부 때 와서 한 30% 정도 되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이명박 정부 와서 그 서민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이유로 또 상당 부분 많이 해제가 됐고, 지금에 와서 또 규제 개혁,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한다는 것으로 네. 지금 또 해제 논의나 규제 완화 논의가 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린벨트로 인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물론 재산권 피해나 생활의 불편을 겪는 경우도 사실 있었지만 여러 가지 뭐 공익적인 기능이나 순기능이 더 크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제 고수를 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그린벨트의 어떤 공익적인 기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지금 지구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것이 이제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문제인데요. 네. 이 그린벨트가 이제 상당 부분 녹지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죠. 네. 우리가 이제 도시의 허파, 산소통, 뭐 생명벨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 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는 역할을 크게 해왔다는 것이 제일 크게 꼽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여름철에 이제 도시의 열을 또 식혀주는 어떤 자연 에어컨의 역할을 함으로 해서 도시의 에너지 절약, 이것도 결국은 또 지구 온난화 방지에 큰 역할, 큰 몫을 해왔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새들을 비롯한 동식물들의 서식처로서의 기능, 또 생물 다양성과 생물들의 또 풍부한 이런 서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또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소음을 방지하는 어떤 방음림 역할, 네. 이런 것도 이제 크다고 볼 수 있고, 또 지하수를 이제 비가 내리면 이제 지하수로 많이 함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수원을 함양하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뭐 수질 정화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또 시민들이 가까이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런 공익적 기능도 있고, 또 바람길을 조성하면서 어떤 대기 순환을 용이하게 하면서 어떤 대기질을 개선하는, 네. 그래서 이런 환경, 생태, 뭐 공익적 여러 기능들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를 규제 완화를 통해서 여태까지 입지가 제한되거나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말 그대로 개발 제한 구역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풀어서 더 많은 경제 효과, 뭐 돈을 번다고 한들 이런 환경 공익적 기능으로 인해서 비용이 소비되지 않는, 소모되지 않는 비용을 넘을 수 있겠는가? 네. 이걸 좀 지금 시점에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그린벨트 제도는 영국에서부터 이제 도입을 해서 하기 시작이 된 건데 영국의 사례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어떨까요, 영국은? 영국은 벌써 뭐 1836년부터 이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해왔고,
사유지 같은 경우 특히나 뭐 생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또 그 도시의 연담화라고 하죠. 너무 바짝 붙어서 예. 도시의 확장이 일어나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 보전 가치가 특히 높은 곳들을 좀 국가에서 매입하는 이런 것을 했고 예산을 계속 세워서 또 하나는 일반 국민들의 성금이나 자발적인 후원금을 통해서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국민 신탁 이런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그 일종의 뭐 세금으로도 뭐 녹지세 같은 것들을 많은 혜택을 보는 국민들로부터 징수해서 이런 땅을 이제 사들이는데 계속 투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뭐 어마어마하고요. 네. 또 이제 영국뿐이 아니라 영국은 그 시조이고 가장 모범이긴 하지만 네. 또 각 나라마다 특성 있게 또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독일이 이제 유럽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동서독의 어떤 경계로 있었던 동서의 장벽 이곳을 이제 그린벨트로 지정해서 특히 보호지역, 법정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계속 유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지금의 그린벨트 제도와 같은 게 있었어요. 금산, 그러니까 금알금자에 매산자를 써가지고 네. 이곳에서 뭐 무자비한 뭐 벌목이라든지 뭐 함부로 뭐 산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주 뭐 엄하게 다스리면서 그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도 사람들이 너무 몰려 살면 그 나라가 망한다. 흩어져 살고 골고루 그 분포돼서 살아야 된다. 이런 그 어떤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린벨트 정책에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그 원조격이라고 될 수 있는 금산 정책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또 제3세계나 그 동남아 여러 나라들로부터는 우리 그 서울 수도권의 그린벨트 네. 뭐 서울을 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의 뭐 한강의 기적을 비롯한 어떤 뭐 그 고밀도 고성장 개발을 보라는 게 아니라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이 그린벨트 정책을 아주 중요한 또 모범 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사실은 국토 정책의 롤모델로서 그린벨트를 잘 유지 관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입지할 수 없었던 시설까지 허용하는 뭐 이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정부나 기업, 지자체가 앞장서서 많이 그 사실 그린벨트의 개발을 허용하거나 어찌 보면 훼손을 방치해 온 측면이 있어요. 최근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뭐 불법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유명 연예인의 뭐 그 불법 그 건축 뭐 이런 걸로 네네. 인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 그 정말 유지 관리의 일을 철저하게 좀 해왔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또 그 규제 완화 흐름 이런 그 또 정부가 앞장서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이유로 여태까지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제 입지가 가능하도록 또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난개발이나 환경 파괴 그리고 도시의 삶의 질,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냐 하는 네, 우려를 네. 많이 자아내고 있는데 예. 그 최근에도 뭐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의 어떤 지정과 관리에 대한 뭐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밑에 이걸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입법 발의가 돼 있는 상태라서 여기에 이제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이 많은 우려의 목소리, 의견을 좀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군요. 정부에서는 일단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 입지를 대폭 해제하는,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박찬재 차장님과 함께 그린벨트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떤 사회적인 문제든지 양재와 또 음지가 있듯이 그린벨트 완화 역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경제 발전과 또 환경 보존이라는 양날의 검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우리 모두가 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